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BK 기업은행 인턴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인턴 아마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기업은행 인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자소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요. 접수 기간이 10월 27일부터 11월 4일 2시까지죠. 특히 여러분들 여기 2시까지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은데 또 혹시나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번 농협은행인가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때와 같이 뭐 5시, 6시가 마감이 아니라 2시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무지가 영업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지, 물론 이제 지방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영업적으로 지원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시는 업무들이 창구 업무, 디지털 지원 서비스 뭐 이런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창구 업무는 실제로 이제 입지급 업무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지원 서비스는 주로 이제 노인 고객분들, 고령층 고객분들에게 디지털 키오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ATM기라든지 앱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점 업무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창하게 보이는데 주로 아마 엑셀 업무들을 많이 다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대고객 마케팅 수행 지원 이건 뭐냐 하면 은행에서 이제 고객 관련된 행사 이럴 때 따라가서 지원한다. 뭐 지원하는 게 여러분들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명찰 잘 배치해두고 그다음 각종 유인물들 나눠주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턴 업무들이 주로 그런 업무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고민들 중에 나 그러면 영업점 지원해야 되냐? 본점 지원해야 되냐? 특히 서울 소재 지원하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점을 지원할까? 아니면 본점을 지원할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가급적 영업점을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점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본점에서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엑셀을 다룬다든지 보고서 작성한다든지 대고객 서비스 뭐 나가가지고 마케팅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데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창구 업무 관련된 업무는 다른 곳에서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다라고 하면 영업점에서 인턴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 한번 볼까요? 영업점 본부부서 업무 경험뿐 아니라, 창공, 이 인턴 동행 프로젝트 수행 기획도 제공한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창공과 관련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공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들 중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IBK 기업은행 인턴 분들이 여기에 이 동행하는 동참하는 이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이 언론에도 나온 내용 한번 보세요. 이 내용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라고 하면 창업, 육성 플랫폼 IBK 창공 입주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창공, 인턴 동행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런 기회는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이 기업은행 인턴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턴 의미를 한번 보면요. 예전에는, 사실상, 이 예비 정규직 같은, 이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IBK 기업은행은 거의 예비 정규직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 같은 역할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 특히 이제 청년 지원한다든지 금융인 양성하는 이런 정도로만 조금은 좀 가벼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도 기업은행 인턴을 하면요, 나중에 기업은행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게 꼭 우수 인턴이냐? 우수 인턴이 아니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인턴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은행 면접에 가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예비 정규직이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행 인턴 같은 거 보시면요. 취준생들에게 이제 이 전반적인 은행 업무 상품 이해도 높이는 교육 차원, 이 교육 차원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상대 입장에서도 교육 정도고 그 다음에 돈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으로 이렇게 하는 인턴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류 심사 보시면요. 합격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약 이제 2.5배수, 그래서 876명이 서류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보통 지원자는 한 5천 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6명 또는 5명 중에 1명 정도는 탈락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불량 불성실 지원서를 검증한다든지 이건 뭐 주로 블라인드 이제 위반이 되겠죠. 블라인드 위반이 여기에 되는 거니까 그거 이제 불량이나 불성실 지원서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하고 그 다음에 AI 역량검사 있죠. AI 역량검사를 이제 등급평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과, 서류심사 통과냐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보겠죠. 자, 평가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행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물론 뭐 마음으로야 다 입행에 의지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말로만 또는 마음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자소서 곳곳에 나와야 됩니다. 이 자소서 파트에서도 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입행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 바이트 거의 다 채워라.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자소서 바이트는 거의 다 채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소 80% 이상은 이제 채워주는 게 좋죠. 그리고, 1000바이트를 줬다. 그러면, 뭐 굳이 1000바이트 꽉 채울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최소 900바이트 이상 또는 800바이트 이상은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학교명, 그리고 출신 지역, 가족 관계, 뭐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은 아예 나타나게 되면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요거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학교명이 가장 이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탈락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직무 관련 경험 사항을 적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적게 되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평가에서 직무 관련 경험 사항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그리고 충실하게 기입을 해달라. 그러면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인데 증빙 가능한 거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증빙 불가능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급여 입금 내역 같은 것들이 확인 가능한 이런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급여 입금 내역 같은 것들, 통장 거래 내역들 다 확인해 가지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많으면 점수를 더 좋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챙겨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소서 문항을 한번 보면요. 자,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IBK에 지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해서 1000바이트를 줬습니다. 자, 그럼 1번 항목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여러분들이 좀 공들여서 적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일단 묻는 게 두 가지예요. 그죠?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 그 다음에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IBK에 지원한 이유,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이 작성 포인트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자, IBK 기업은행은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행이라고 다 똑같은 은행이 아니에요. 사적인 은행이 있고, 즉, 시중은행이 있죠.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책은행이죠. 자, 그러면 국책은행이다라고 하면요, 별도 법률에 따라 가지고 만든 특수은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로 IBK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렇게 은행자 붙어 있지만 여기는 다 국책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책은행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각자 특수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기업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중소기업은행법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업은행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중소기업 육성하는 게, 이 별도의 은행을 둘 정도로,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래 자본의 논리로는 중소기업에 돈이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소위 말해서 돈 장사를 하는 곳이죠. 그러면 수익성, 이 자본의 논리로 따지면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모도 작아요. 수익성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리스크는 커요. 언제 도산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자본의 논리로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갈 수 있느냐? 흘러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금융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담으로 해줄 은행이 필요하게 됐고, 그게 바로 IBK 기업은행이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 동반자 금융을 실천한다. 즉 중소기업가 그리고 서민들과의 동반자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알았으면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가치를 한 문장 또는 키워드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저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것도 하나의 가치관이 될 겁니다. 그죠? 또는, 말보다 행동. 이런 것들이 솔선수범과 관련된 가치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 기업은행의 역할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치관이 하나인 사람은 없어요. 가치관이 하나인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정표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런 가치관, 어떤 영역에서는 저런 가치관. 그래서 여러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기업은행의 역할, 즉 동반자 금융과 관련돼 있는 이런 쪽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 IBK에 지원한 이유, 요거는 이제 지원 동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원 동기 작성한다라는 것은요, 해당 기업에 대한 프로포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행이 여러분한테 뭘 묻고 있느냐? 왜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턴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사귄다? 그럼 왜 나랑 사귀고 싶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회사에 대한, 즉 기업은행에 대한 반한 이유, 매력 포인트.
너의 이런 점이 정말 좋아서 너랑 사귀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포인트가 바로 입행의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반한 이유 또는 매력 포인트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여러분이 고민을 담아서 적어주느냐. 이게 바로 입행의지예요. 그래서 입행의지는 그냥 난 들어가고 싶다. 말로 떠드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실제로, 진짜로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실 자료를 찾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게, 입행 의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당락을 가른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여러분들, 거기 원활한 거래 전개를 위해서 기업은행의 매력 포인트를 소제목으로 한번 잡아봐봐라. 뭐 이렇게 하면, 글을 쓰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작성 예시서는 이렇게 잡아 두었습니다. 상생의 아이콘, IBK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기업은행의 매력 포인트, 이걸 기업은행의 매력 포인트,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상생의 아이콘, IBK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말에 그냥 저는 자소서를 깔끔하게 적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소서를 적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묻고 있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씩으로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묻고 있으니까 저는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해서 묻고 있는 것에서 그냥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제 저의 이제 가치를 이야기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정도 그냥 간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서로 경쟁 상태를 이기며 혼자서 빨리 가기보다는 상대와 힘을 합쳐 동반승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하나만한 소리지만 어쨌든 했어요. 그죠? 자, 일단 요 정도로 두 갈식으로 저에 대한 가치 간략하게 하나 적었고요. 자,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은행의 지원 동기를 적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다. 그럼 자소서를 적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연결고리를 잡을까 생각해 봤더니 서울역 여기에 중소기업 명품마루라는 이런 점포를 떠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기업은행에 대해서 숱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기업은행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기업은행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단 지역 이런 쪽에 예전에 탐방해 본 경험이 있으면 공단 지역 내 기업은행이 몇 개 정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 기업의 몇 퍼센트인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고요. 그래야 기업은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저는 서울역, 이제 중소기업 명품마루,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서울역 대합실에 가면, 그게 아마 맥도날드 맞은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중소기업 명품마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중소기업 명품마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건 뭐 하는 코너냐라고 하면, 이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코너입니다. 자, 이건 그럼 누가 운영을 하고 있냐? 당연히 IBK 기업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기업은행이 그런 거 왜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거기 점포료도 안 나와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역 대합실 맥도날드 맞은편이면 그 점포 임대료가 얼마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들 하루 뭐 판매해봐야 몇 개 판매하겠습니까? 몇 개 못 팔겠죠. 그럼 적자란 얘기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업은행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운영하고 있느냐? 당연하게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이 홍보를 하려면 무슨 TV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별도의 코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지만 디지털에서도 지금 홍보는 거의 전쟁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착안을 해서 글을 이렇게 적었죠. 자, 그럼 얼마 전 여행을 위해 찾은 서울역 한복판에서 중소기업 명품 마을 독특한 정보 못 깨겠다. IBK 기업은행 주도로 만들어진 이 점포는 전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 제품들 소개하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 승자 독식 구조, 요게 이제 이런 것들 용어들 이제 밀어넣었죠. 승자 독식 구조의 디지털 세상에서 자, 자본력과 힘은 없으며 지금 중소기업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중소기업. 자,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돈도 없죠. 힘도 없죠.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제품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라도 더 알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행의 진심 엿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이 이런 상생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을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IBK 창공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IBK 창공은 뭐 서울에 두 곳, 뭐 지방에 부산에 한 곳,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럼 그런 창공은 주로 스타트업들 위해서 지금 기업은행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밥차 운영도 있어요. 그럼 사랑의 밥차 운영은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직원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도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IBK 멘토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공헌 활동들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찾는 것 자체가, 정성이고, 고민이고, 노력이죠. 그게 입행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해낼 수 있느냐가 이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저 또한 IBK 기업은행에서 혼자서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닌 뒤처진 사람들도 챙기며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행운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격언에서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략 이제 981바이트 적당하죠. 그러면 일단 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기업은행 자소서, 사실상, 이 1000바이트 4개 정도를 쓰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 기업은행 인턴은 거의 금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 정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녹여서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하고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시고, 기업은행 인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